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네. 정말 이 검찰의 칼날이 바로 이 목밑까지, 네. 턱밑까지 쳐들어왔구나 그렇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게 김혜경 씨의 최측근. 네. 사실은 뭐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네. 배소연 씨를 네. 검찰이 지금 3일 날 그렇죠.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수단사안에서 했는데 이 정도 했다면 배소연한테 아주 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배소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인카드도 중요하지만 너 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그 자금 추적에 돈 들어가면은 그게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뭐 위례지구나 이런 데랑 관련된 게 만약에 자금 라인이 드러났다 이러면은 상당히 저는 큰 건을 좀 건질 수 있고 이재명을 결정적으로 목줄을 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산이 뭐 성북구에도 있고 뭐 저 배소연이가 네, 뭐 잠실에도 잠실에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수원에 그 빌라 4층 줬고 돈이 공무원 왔다 갔다 뭐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또 예.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통지구로. 그렇죠. 그게 이재명으로서는 나중에 이제 대선 떨어지면 그 변호사라도 할까 하고 그렇죠. 사놨나 어쨌나. 예. 어쨌든 이 재산을 절로 배소연이 앞으로 해놔서 저 경제 공동체라는 게 드러나면은 이재명이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배소연이가 상당히 저는 이 결정적인 꼬리 밟히는데 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8월 중순에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언론에서 뭐 보도되는 것은 그게 10분의 1도 안 되고 경천 동지할 만한 내용이 있다. 깜짝 놀랄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 상당히 좀 나올 걸로 많이 봅니다. 이 법인카드 뭐 수사 식당이 한 120군데 정도 되는데 식당 뭐 요런 거는 저는 그건 팩트라 그 외에 더 큰 자금줄이 이재명하고 배소연하고 이어진 게 뭐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뭐 국기문란이니 하는 거는 본인이 본능적으로 이게 아는 거예요. 큰일 알죠. 났다. 큰일 났다. 또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어차피 죽을 거. 8월에 죽으나 9월에 죽으나 10월에 죽으나 뭐 죽는 건 죽는 건데 한번 끝까지 버틴 게 보자. 그 당대표하고 총력으로 하여튼 맞짱 뜬다. 뭐 이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정치 보복이다. 국기문란이다. 그렇죠. 이렇게 뭐 되치기라거나요. 그래서 계속 판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을 결집시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배소연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 길은 지금 없죠. 뭐 경찰에서 일체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배소연 씨는 이번 말고도 이미 7월 달에도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법과 문제가 나왔을 때 배소연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것은 9월 8일인가 이 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찰로서 수사를 끝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배소연이가 가서 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법과조사 진짜 다 뒤집어 쓰면은 이게 국고 손실죄가 되거든요. 과연 그렇죠. 쓸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쓸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사법당국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법인카드를 하루에 초밥을 수십 분씩 시켜 먹고 그런 간 큰 그 참모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건은 피해 수가 없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법인카드를 그 김혜경 몰래 썼다. 이거는 소도둑놈이 내가 가는데 소가 따라왔다.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가는데 소가 따라오더라. 은행 강도가 내가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데 직원들이 돈 뭉치를 주더라. 그냥 포대에 담아서 주더라. 담아서 그래서 메고 왔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이 배소연이가 만약에 거짓말하고 꼬리
자르기로 나온다면은 가중처벌 받아야죠. 네. 그래, 당연하죠. 그리고 그 7급 공무원 공익신고한 사람 네. 있잖아요. 그 사람과 배소연 시간에 그런 SNS 네. 주고받은 것들, 그렇죠. 카톡 주고받은 것들, 그런 네. 것들이 다 녹음까지 그렇죠. 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오늘은 사모님이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걸 준비해라. 뭐 이렇게 다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모님 마음을 독심술로 읽었나? 자기가 다 했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심술로 읽고 우리 사모님이 오늘은 초밥이네 하면서 지시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김혜경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대선 후보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준비할 때였거든요. 예. 그럴 때 저렇게 법인카드를 지3주톤처럼 저렇게 쓰는 저런 공인의식, 그러니까 저 기본적인 함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난 대선 때도 찍는 사람이 이해도 안 가고 지금도 민주당에서 어대명이라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데 진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이나 틀하고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뭐 이것은 국고 손실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배소연 씨가 경기도 총무과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뭐 책상 하나 있는 게 없고 책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을 했으면 공문서라든가 뭐 이런 흔적이 있을 때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로 그렇죠. 별정직 5급 사무관을 쓴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경기도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이 김혜경 똥구멍 닦아주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법카를 쓰려면 최종적으로 회계 책임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허가 없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결제를 하는데. 저는 뭐 다 부창무수라고 부부가 공모를 했다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배소연까지 소환 조사를 했으면은 이달 중순 얼마 안 남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혜경 네. 소환 조사, 이재명 소환 조사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이재명은 자체하고라도 김혜경은 지금 민간인이란 네. 말이에요. 얼마든지 바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거의 임박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활용점정이라고 김혜경 빨리 조사해야죠. 네. 조사해야 되고 거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재명도 불러야죠. 네. 이재명도 불러서 빨리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해서 이 법인카드 의혹 그리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밝혀야죠. 그게 바로 나라 바로 세우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카가 가장 먼저 이렇게 경찰서 발표하겠다는 것은 이건 사안이 너무 명백하니까 129곳을 식당을 다 압수수색했고 법카 쓰고 이 바꿔치기 한 것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명백하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동산은 어떻게 샀을까?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온? 그렇죠. 이거 선거 끝나고 하나씩 샀더라고요. 예. 선거 끝나고. 경기도지사 끝날 그 무렵에 또 하나 사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선거 자금이든 이렇게 남은 거, 야, 조금 잘 얻다가 이렇게 너 잘 갖고 있어. 훔쳐둬라. 잘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은 이재명도 더 이상 오리발내 물기는 좀 어렵지 않고 그건 사실은 수사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금 추적도 이재명이가- 해야 하고 또 이 배소연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하고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난 모른다고 발 빼버리면 그거 억지로 입을 열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김혜경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달고 다른 사람이고 도대체 양심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딱 들이밀어야죠. 그래도 아마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그럼 법정에서 그걸 증명해야죠. 그래서 숨진 김 씨, 네. 그 김현욱 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이렇게 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아주 빼박 증거들을 다 들이대고 이건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부인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술을 하고 나서 압박을 받았던 심리적으로 갈등을 했던 그래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자기가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뭐 압력을 받았을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죠. 이재명 측근인 사람이 나서가지고 압력을 가서 너 이러다가 너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다. 성남에 또 그렇죠.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너 잘 생각해. 너도 해먹은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저 40대라잖아요. 네. 우리나라 40대가 제일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중간에 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거에 힘든데 거기다가 압력을 들이놓으니까 또 배소연하고 내연의 관계라는데 여기서도 또 어떤 식으로든 또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또 어느 정도 또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었겠습니까? 저게 뭔가 사연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거 보면은 전에 유한기 본부장, 예. 김문기 예. 그 개발 1차장, 또 이병철 씨, 예.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예, 뭐 사람이 시달리고 뭐 새벽 2시, 3시에 전화 오고 뭐 이상한 문자 띠리릭 오고 또 배에 문신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사람이 그냥 멘붕이 되는 거예요, 멘붕. 예. 이재명 의원 그 형수한테 욕설하는 거 그런 거 보통 사람 그렇죠. 한 번만 들어도 그냥 멘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나자빠질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걸 계속 해보세요. 네, 집에 왔는데 대문에 칼이 꼽혀 있다든지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게 뭐가 붙어 있다든지 하면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압력이 가했을 가능성도 많아서 이 부분도 저는 검경이 좀 수사를 해서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4명이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거기서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밝혀야죠. 그렇죠. 예. 예. 자살을 유도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강요된 자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억울한 죽음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김혜경 법카하고 이것이 아주 막바지에 이른 것 같고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해 왔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것은 쌍방울에 대해서도 6월 7월에도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8월 2일 날 이달 초에 세 번째 했죠. 세 번째 압수수색을 했고 또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 이 당사자인 이태영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예. 지난번 사무실에 압수수색했는데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된 그 법무부인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법무부인까지 압수수색해서 그 쌍방울에서 뭐 20억 정도 전환사채를 줬다고 그래요. 이 20 플러스 3억 아닙니까? 3억은 현금, 20억은 전환사채. 그게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이재명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 수사관이 또 그 횡령 배임 의혹을 또 받죠. 수사 결과를 또 저 이재명하고 저 쌍방울 쪽에 유출을 한 거로 이렇게 좀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쌍방울 회장이 지금 외국으로 튀었잖아요. 그거 영장 그거 관련 정보 그냥 바로 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싱가포르로 가 있다는 거예요. 너 좀 있으면 부를 거야 하니까 바로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회장인가요? 그것도 뭐 좀 주목 쪽에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쌍방울이 아니죠. 옛날에는 왜 우리 런닝 반스 다 쌍방울 거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게 주인이 부도가 나면서 이렇게 주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조직적으로 변호사비 대납에 법무법인하고 수사관 그리고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그 쌍방울 사회이사까지 맡은 변호사까지 관련돼서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가 보니까 이재명도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자꾸 모양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쌍방울하고 특히 이재명 의원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사회이사로 뭐 7명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쌍방울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이렇게 포착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5억에 대한 전환사채 이것이 발행을 했다가 쌍방울이 그걸 자기가 되사들였는데 바로 다음 날인가 뭐 불상이라고 그러죠. 알 수 없는 인물 5명한테 또 다시 재매각했는데 그걸 배로 튀어가지고 50억을 챙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왜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매각을 또 했느냐. 사들였다가 매각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었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짜고서 팔았다 샀다. 그러니까 쌍방울 회장이 오죽했으면 외국으로 튀었겠어요. 아이고 나 잡혔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친 거죠. 그 사람이 그때 그 성남시장실에 발척 올려놓으신 분 네. 한 분 있었잖아요. 네, 그거 네, 이재명 있었죠. 그 당시 시장은 옆에서 그렇죠. 비서처럼 그분이 바로 무슨 그 네. 회장이라는 설도 네. 있어요. 네. 저는 뭐 확인은 그때 못했으면 선글라스 꼈나요? 무슨 뭐 발딱 올리고 올려놓고, 있잖아요. 예. 너 누가 시장 시킨지 알지? 내 돈으로 됐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얼마나 이재명한테 상납을 많이 했으면은 시장 책상에 앉아서 발 올려놓고 앉아 있었겠어요. 예? 그런 너 경우는 참 나 없이 드물죠. 어떻게 시장했어? 뭐 이거죠. 예. 그런 경우는 참 드물지 드물죠.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그럼. 성남시장 책상 위에 아무리 가깝더라도 네.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A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인. 저희들도 신문 기자도 왜 관청에 많이 출입하고 그래도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관리들 공무원들 책상에는 안 앉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그 의자에 앉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럼요. 네. 의자에 앉은 것도 네.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책상 발 올려놓고 그러니까 아사리판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 거지 자꾸 그런 거 수사하면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의원도 이 수사가 본인 수사 네. 이건 뭐 법카도 뭐 본인하고 직간접적으로 네.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비 대남 사건은 바로 본인하고 관련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부부가 같이 이 감방에 가는 수도 있나요? 당연히 그건 뭐 해먹은 거는 가야죠. 네. 지금 우리나라 그룹사에서도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감옥 7년 살고 나왔는데 나오고 바로 부인이 다시 들어갔어요. 아, 그래. 네. 이거는 해먹은 거는 처벌을 받아야죠. 네. 부인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국 그 수사는 지금 정경심 씨는 들어가 있잖아요. 네. 4년형을 네. 받고. 그런데 자꾸 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달라. 형 집행정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국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조국 재판이 다 돼가지고 지금 조국이 들어가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자리 바꾸기를 좀 하려고 그러나요? 조국도 수사 박차를 가해서 조국도 저 잘못된 거 있으면 감옥 가야죠. 조국도 그동안에 수사 재판 결과에 철저히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 재판에 박차를 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저는 정경심 사면 잡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 나오는데 진짜 코웃음이 나옵니다. 자기가 수사를 협조했나 뭐 했나 파렴치한 그 여러 가지 그 위조, 서류 위조 뭐 여러 가지 해놓고 그거 어떻게 사면을 바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는 뻔뻔하다고 봐요. 김경수 사면을 바래요? 예? 선거 조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그런 건 화합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죠. 그게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의 근간, 기본을 근간을 흔들어버린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면해 주려면 문재인이가 해주든지. 문재인은 지 요거도 먹는 거 싫으니까 싹 빠지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해라. 자꾸 사면해 달라고 하는데 웃기는 코미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기까지 철저하게 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부부가 같이 네. 쇠고랑을 차는 수도 생길 있다고 것 봐야죠. 같다는 그런 애감도 들기는 그렇죠. 합니다. 거기서 수양과 명상의 시간을 충분히 저는 갖는 것도 참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